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취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지난 주말 참 햇볕이 뜨거웠고요. 5월을 방불케 한 7월을 방불케 할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맞아요. 날씨가 참 화창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이윤정 아나운서 혹시 어디 갔다 온 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쉽게도 가고 가본 적, 예. 다녀온 데는 없는데 꼭 네. 가보고 싶은 축제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봄하면 또 소풍이잖아요. 네. 공원에서 잔잔한 이 라이브 음악 들으면서 소풍 즐기는 이 음악 축제 가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해질녘에 딱 듣는 음악 축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네.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바쁘지만 시간을 좀 짬 내서 가끔은 그런 축제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 참 좋겠지요. 네. 그런데 왜 우린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월요일이니까요. 네, 근데 5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학 축제잖아요. 그렇습니다. SNS를 보니까 대학 축제 사진이 막 올라와 있던데 네. 이 사진 보니까 저도 다시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다시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게 5월 하면 꼭 말씀하신 대로 대학 하면 또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인터넷에서 대학교 축제하는 모습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낭만 있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대학 축제하면 뭐니 해도 낭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평소에는 학점 관리하고 또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겠지만 이 좋은 날씨에 좀 축제도 하고 회포도 풀면서 좀 힘들었던 것들 다 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축제는 다음으로 좀 미뤄보고요. 네. 방송을 시작해야겠죠. 네. 오늘 잡정보센터는 어떤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 직무 열전 시간에서는요. 현재 결혼 컨설턴트로 활약 중인 네. 현직자가 직접 출연합니다. 직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대 그렇습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취업신의 한수에서는 오늘도 웃음과 감동이 묻어나는 컨설팅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을 비리하면 어떡해요. 예. 자, 5월 24일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잘생긴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지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 역시 자녀가 취업이 안 되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또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와 대통합위원회가 저번 달에 만 21세부터 30세 청년 503명이랑 또 이 나이의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네. 그 결과 부모 응답자의 86.6%가 이 자녀의 취업 준비를 위해서 경쟁적 그리고 경제적,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취업 준비가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다 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스트레스를 받기 당연한 일인 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설문에 응답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취업 준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었나요? 네, 이들 응답자는 이 취업 준비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네. 매달 78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다고 많이도 쓰고 나타났는데요. 있네요. 네. 이를 또 세부 항목별로 나눠봤더니 역시나 학원비가 29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또 그 뒤로는 용돈이 24만 5천 원, 주거 지원이 24만 1천 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평균 80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고요. 네. 부모님들 부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부모 응답자 가운데 37.1%는요. 네. 자녀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예. 가장 큰 고민 역시 자녀의 취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반면에 자녀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부모 같은 경우에 은퇴 준비가 우선적 고민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군요. 네, 은퇴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고민인데 거기에다가 자녀가 아직 미취업 상태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자녀를 지원할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체 부모 응답자의 35%는요. 자녀를 언제까지 지원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결혼할 때 또는 자립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반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요. 72%가 부모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자식보다 부모 역할을 더 넓게 인식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취업 자체가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만은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도 않잖아요. 미취업 상태에서 부모 지원을 받는 이 자녀 입장에서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도 취업 준비생인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그의 말을 직접 빌어보면 이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나가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존재 자체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노력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괴롭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양한 그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직무 열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결혼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실제로 결혼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자분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이재목 팀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해 듀오에서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의 디오에서. 네. 자, 결혼이 이제 저희가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소개팅이나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이어준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직업이 이제 뭐 하세요 했는데 결혼 컨설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듣습니까? 일단은 뭐, 넌 천당 가겠다, 천국 가겠다. 일단 뭐 이승에서 새 쌍만 이어져도 뭐 그죠? 좋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뭐 지금까지 한 4만 명 만남을 어떻게든 주선은 그러니까 했습니다. 4만 명이니까 2만 커플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다 결혼은 물론 안 하셨는데 그쵸. 뭐 결혼까지 하셔서 그 결혼식 사회까지 저한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서 신랑 신부도 울고 저도 같이 울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군요. 네네. 또 오늘 이 결혼 컨설턴트는 물론이고요. 네. 이 결혼 정보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이 현재 이 일을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03년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우연히 갔다가 네. 이제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1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그 TV를 보시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재목 팀장님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익숙한 얼굴인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 이전 이력이 좀 화려하십니다. 네. 예전에 개그맨으로 네. 활동하셨었죠. 네, 저를 보면서 뭐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하는 거는 이제 조세호 씨인 줄 알고 그리고 뭐 허각 씨가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아주 짧게 그 대학교 다닐 때 개그맨 시험을 모 방송국의 개그맨 시험을 봤다가 그러셨구나. 이제 입상을 했죠. 대상을 받고 들어갔다가 한 4년 정도 학교 생활과
개그맨 생활을 병행을 하다가 네. 이렇게 듀오에 이제 우연찮게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 일로 전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적성에 잘 맞으시니까 또 계속 아니 하고 기운이 뭐 달라요. 네. 남달라요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웃겼을 때 오는 그 카타르시스랑 잘 돼서 손잡고 고맙습니다 했을 때 그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후자 쪽이 조금 더 저한테 와닿아서 그렇군요. 과감하게 이제 이직을 한 케이스죠. 팀장님께서 결혼 컨설턴트가 하는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남녀 간의 특히 만남을 다루는 건 맞고요. 근데 남녀 간의 만남 중에서도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20대 초반에 아니면 10대 후반에 이런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거는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많으면 40대까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 남녀들의 만남과 그 결혼까지의 과정, 그리고 심지어 결혼 생활의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경청하고 관찰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이 팀장님 아까 저기 뭐 개그맨하고 학업을 병행했다고 하셨었는데 네네. 어떤 전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53대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정치외교학과. 예,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예,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뭐 등록금 투쟁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저기 동덕여대랑 단체 미팅도 제가 정치적인 주선했었고요. 인물이었군요. 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 예. MT도 많이 갔었고요. 그랬군요. 예, 강촌으로. 예. 이게 전공과 현재 본인 직무관계와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나요?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있을 맞는 것 같습니다. 느끼시겠지만 그 오지랖이 넓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 야 그 친구는 군대 간대 뭐야 이래가지고 막 울고 이런 장르의 사람도 있고 자기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그리고 남의 삶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는 거를 신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남 연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같이 기쁘고 또 안 되면 막 같이 욕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학창 시절에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은 어쨌든 남의 삶에 대한 깊은 관여라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치외교학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현재 결혼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남과의 삶에 굉장히 그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녀가 주말에 또 맞선이나 소개팅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팀장님은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팀장님의 일주일 동안의 근무 생활은 어떤지 들려주시죠. 맞습니다. 근데 뭐 이 일을 꿈꾸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뭐 평일날 대체해서 이렇게 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말도 뭐 매주 행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다양하게 스케줄 조절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최근엔 또 5월이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최근에는 많습니다. 뭐 주 7일 근무하시겠어요? 예, 버글버글합니다. 지난주도 사실은 그저께죠. 토요일 날 부산 해운대 사랑의 미팅 이벤트를 진행해서 그 20쌍 중에 8쌍을 커플로 탄생을 시켰었죠. 실제로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뭐 연결도 해주지만 그 팀장님처럼 그 뭐 사회 부탁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많진 않죠. 팀장님이 좀 독특한 케이스여서. 맞죠.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욕심을 좀 내다 보니까 사실 이 방송도 어떻게 보면 제 전공이 아닌데 이 직업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요. 사회적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네. 아침 10시부터 8시 반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이 팀장님 보시면서 결혼 컨설턴트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혼 컨설턴트로서 이 직무에 잘 어울린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될까? 팀장님 보면 대충 답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거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그 뭐 같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뭔가 관계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좀 느끼는 성향의 약간 외향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남의 행복, 어떻게 보면 남의 고민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좀 있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면 이 일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보통 이게 그 개그맨 하셨으니까 개그맨들 특징이 남 웃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본능이었어요? 어땠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반장보다는 오락부장이나 이런 걸 좋아했고 수업 시간에 그 정답을 알면 그걸 좀 틀어서 웃겼을 때 매는 맞지만 선생님한테 친구들이 웃는 거에서 좀 행복을 느꼈던 그런 좀 성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렇다면 첫 만남 되게 어색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어색하겠죠. 네, 어떻게 네.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어떤 그런 현장을 안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살벌합니다.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뭐 탐색전. 탐색전. 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연령이 있기 때문에 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미혼 남녀들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그 내 속마음과는 다르게 예민하시고요. 이제 그럴 경우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
이 어색한 분위기죠 다라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분위기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줘서 네. 우리는 좀 이러지 말자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보다 전달에 있었던 전전달에 있었던 파티의 모습들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우린 저러지 말자고. 사실은 현재의 그 모습인데 그걸 보면서 저게 뭐야 이러면서 본인들은 이제 좀 더 매너를 갖추게 되죠. 첫 만남에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초반에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을 하면 금세 본연의 원래 매력 있었던 모습들로 바뀌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쨌든 듀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정보하면 뭐 딱 먼저 떠오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또 이렇게 잘나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끼리 만나면은 또 탐색전이 강해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좀 뭐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좀 그래서 아까 뭐 해결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공감을 얻는 게 우선인데 레크레이션이나 개그맨들도 사회자로 많이 써봤어요. 유명 개그맨들. 이름을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대체로 다 안 좋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감이 쉽지가 않죠. 개그맨들이 생각하는 행사나 일반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 웃기는 그런 기술과 예. 미혼 남녀들이 갖고 있는 그 팽팽한 긴장감의 그런 거는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적절한 동일 사례라든가 그리고 이 행사장에 우리가 왜 왔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초면이니까 조금 더 매너를 갖춰야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그렇군요. 잘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 연령이 점점 좀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저희가 뉴스에서 얼마 전에 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도 좀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혹시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 이제 10,000원이라 그래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걸 넘어서 비혼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요. 비혼주의. 사실은 저희 회사의 강력한 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비혼주의는. 왜냐면 혼자서 잘 산다라는 개념이 네. 지금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커리어 그리고 충분한 여가 생활 그리고 여행 뭐 여러 가지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혼자 잘 1인 가구에 대해서 시스템이 점점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굳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설득이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 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많이 설파를 해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10년 넘게 이쪽 업계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요. 일했다고 하셨는데 네. 예전과 비교했을 때 결혼이나 뭐 남녀 만남에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그런 만남 주선을 해보면 네.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 의지나 뭔가 배움에 가까웠어요. 네. 10년 전에는 오빠 우리 어디가 그러면 가보면 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 뭐 회사 생활이 힘들어. 막 퇴근 무렵에 회의를 해 우리 회사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야 누구나 힘들어. 뭐 험난한 파도가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어. 이런 식의 그 가르치는 남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면 평생 혼자 안 살아요.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 무조건 예. 재밌게 들어주고 네. 그 답은 질문하는 그 상대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편이 돼주고 그러니까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과 여성일수록 그런 어떤 경청의 태도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어야지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결혼 문화는 과거에는 뭔가 내가 없는 거를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형태의 결혼이라면 지금은 이미 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네. 당신을 만나서 조금 더 재미난 삶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화가 처음 만남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결혼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정보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결혼 컨설턴트를 꿈꾸는 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기 좀 민망하거나 애매한 질문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야 결혼 컨설턴트에 대한 사소하고 사적인 질문들.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첫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자, 요즘 고객들이 선호한 남성, 여성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 인기 직업이라고 하죠. 의사, 검사, 선생님, 공무원 등 요즘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글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정적인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배우자를 찾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네. 하나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이제 뭐 전문직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맹목적 추정은 많이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우수한 인재라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무조건적인 맞춰주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요새는 그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여성들이 뭐 예를 들어 무슨 전자라든가 예전에는 뭐 그런 식이었다면 많이 주는 만큼 많은 일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삶의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복지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훨씬 낫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공기업과 함께하는 사랑의 무슨 파티 이런 걸 개최했을 때 여성 선호도들이 굉장히 높은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죠. 그렇군요. 공기업 맨들이 인기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럼 네. 그럼 요새 연상 연하 커플들도 많잖아요. 최근에 결혼한 구혜선 안재현 커플도 연상 연하 커플인데 연하 남에게 연상녀 소개도 자주 해주는 편이신가요? 아,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여성분들한테 연하를 만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배우자로 뭐 연하를 선호합니다라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진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 물론 뭐 업무를 하다가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가 교제를 할 수는 있는데 뭐 기성용 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능한데 뭐 연상연하 미팅 이벤트라는 그 테마로 행사를 했던 적은 한 9년 전에 행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여성분들 신청은 좀 많았는데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남자 쪽 어머니가 네네. 그걸 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이 차이가 가장 많았던 커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가장 뭐 지난주 행사 그 미술관 미팅 이벤트라는 걸 했을 때 네네. 남성 79년생하고 여성 92년생이 이야. 4시간 만에 커플이 돼서 제가 손을 잡고 79년생인데 92년생. 92년생이랑. 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자분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 남자분 태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능력자였나요? 한 9마디를 여성이 하고 남자가 1마디를 하는 정도로 대화를 여성이 굉장히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남성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일단 뒤에 엔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할 때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니까 이런 태도를 좀 보수적으로 견지하는 거는 첫 만남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꼭 이렇게 업체까지 동원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나 뭐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 구조로 보면 결혼정보회사는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유는요? 초중고, 네. 대학교, 그리고 취업까지 이 방송에도 취업에 대해서 다루는 우리 방송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하고 싶은 일이 쉽진 않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결혼인과 연애라는 거를 그 커리어의 단절과 생각하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사회적인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뤄냈을 때 주변에 소개팅이나 이런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은 분명히 유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만남을 내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일정 부분의 페이를 지불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뭐 프로필에 해당하는 이성들을 만나는 거는 지금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구조로 계속 간다면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한우에다가 1등급, 2등급 매기듯이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너무 그런 지원자의 외모와 능력 등 조건을 따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감추고픈 대표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이성에 대한 적은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뭐 말씀드려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개팅을 가시지 가서 봤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아닌데 사랑에 빠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거에 대해서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난 선호한다. 그러고 나서 사실 깊은 연애나 관계들은 그 다음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데 초반에 그런 거를 좀 필터링하는 과정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을까. 우리 네. 사회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밝힌다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긍정적인 사고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일 하시다 보면 간혹 까칠하거나 또 까다롭게 구는 고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팀장님만의 대처 노하우가 있을까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뭐 울면서 뛰어나가시는 분도 있고 놀랍니다.
이제 왜냐면 본인들끼리 만남 하시다가 좋자고 이렇게 농담 던졌는데 그걸로 이제 상처 입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저희 직원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돼서 보듬어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이런 식의 어떤 크레임이나 예민한 분들은 적절한 거리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라는 그 말이 상대를 좀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둬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는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그 직무에 대한 코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련 그 질문 드려볼게요. 결혼 컨설턴트의 연봉도 궁금한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 직급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컨설턴트의 특징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비교적 어떻습니까? 뭐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약 관계들이 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이제 정규직 개념으로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형태는 맞고요. 다만 이제 하는 일이 조금 주말이나 이런 데서 좀 다이나믹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연봉이나 이런 직급 상승이 조금 더 일반 사무직보다는 조금 빠른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잘 본다는 얘기죠. 일단 이제 뭐 빠른 승진이 있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출간이나 이렇게 강연 같은 경우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책 쓴 거 있더라고요. 네. 예, 책은 숲속의 공주는 잠만 잤다. 이거 뭐 어떤 내용?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내용이야? 예. 우리 뭐 이렇게 되게 매력 있는 여성들 있죠. 하이 퀄리티 이쁘고 정말 많은 걸 갖춘 분들이 인연이 나타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경우는 계속 잠만 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공주한테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는 일은 이제는 없다. 움직이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여성들, 동료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움직여야 되겠네요. 움직이십시오. 네, 이렇게 사소하고 사적인 질문들 해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연애 스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자제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이게 그 팀장님께서 대표 결혼 정보 회사에 재직 중이신데 네. 요즘은 뭐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많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렇긴 하지만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요?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같은 이제 사회적 인식들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삶의 본질인 이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육들이 초중고 시절부터 좀 그 소통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만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장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도 조금은 냉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해 주는 거와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야 지금까지 사회적인 그 부정적 인식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의 또 보수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이 잘 빨리 깨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나고 밝고 내가 행복한 연애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뭔가 저변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나에게 결혼 컨설턴트란? 나에게 결혼 컨설턴트란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 예, 여러분들이 많이 결혼할수록 제 연봉과 사회적 지위는 올라가기 때문에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전 여러분들 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결혼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팀장님 덕분에 확실하고 솔깃한 정보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직무열전 결혼의 듀오의 이재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센터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잘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취업신이 강림하는 시간이죠. 네네.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용 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요, TV로 만나는 맞춤 취업 컨설팅인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취업 신의 한 수에서 알아볼 테고요. 고용 네트워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 지역의 채용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광주 지역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합자회사 한남유리입니다. 유리 및 창호 도매업체로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리공사 관련 업무 담당할 직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예,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학력이며 5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학 전공 필수이고 건축산업기사나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19일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좋은 일자리 박람회가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일자리 박람회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5월 26일 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김대중 컨벤센터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60개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현장 면접뿐만 아니라 취업 서류 및 면접 컨설팅관을 포함하여 무료 사진관 등 부대 행사관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참여를 원하시는 구직자는 이력서를 준비하시고 행사 당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주 지역 채용 소식이었습니다. 네, 광주 지역 일자리 박람회 많은 구직자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고용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기 지역 들려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네, 경기 지역 첫 번째 채용 정보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영동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소재한 자동차용 오일 필터 제조업체로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력직을 한 명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 및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요. 산업공학 전공자 및 품질 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네.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이며 네. 중식 및 통근 버스를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2016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의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2016년 용인시 채용 박람회를 소개해드립니다. 5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휴먼스토리 FS 주식회사 등 25개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직종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여성 및 중장년층을 주로 채용하며 구인 업체와의 면접과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전화 031-324-499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네. 구직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광주 지역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고용 네트워크를 확 날릴 뻔했습니다. 자, TV로 만나는 맞춤 취업 컨설팅이죠. 취업 신의 한 시간입니다. 네, 취업전략연구소의 고기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기환입니다. 안경이 인상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라도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냐고 물은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한 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혜정 학생을 카운슬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최고의 이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카운슬러는 어쩌면 자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집이 북한과 굉장히 가까워요. 임진강 쪽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포 끝에 있는데 예. 교통 빼고는 정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환경이 좋은데 오랜만에 밤에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바람이 살짝 지나가면서 제가 가진 이 5만 가지 고민과 고통들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시인 고기환 소장님이 또 도래하셨습니다. 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네.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컨설팅을 받을 분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명혜정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잡정보센터에서 20분 동안 저와 함께 여행이라는 인생을 공유하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인생을 공유하는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음뿐이지만 그 마음이 절반입니다. 네, 방송국 프로듀서 지원자 명혜정입니다. 네, 거의 뭐 분위기가 선거 유세 현장을 떠올리는 그런 인사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3주 차죠? 네.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날이 굉장히 긴장하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3주 차인데요. 주위에서 방송 출연한 거 보고도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일단 고기환 소장님께서 취업 컨설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되게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가족들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컨설팅에만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소장님께서 저에게 컨설팅을 통해 길을 제시해 주시며 저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더 발전해서 최종 목표인 방송국의 호스트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컨설팅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아유, 오늘 참 뿌듯합니다. 잘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NCS 기반으로 경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방송에서 아니 국내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최초일 겁니다. 직무에서 NCS에서는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경험과 경력을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험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명혜정 학생이 작성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획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기획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죠. 예. 네, 우선 우리 기획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획의 영어 의미는 바로 플랜, P-L-A-N, 계획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의 핵심은 거창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혜정 학생의 경우에는 큰 관점에서 보면 본인이 PD가 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음원방송 프로그램 기획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시작할지 등등을 실현이 가능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기획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짚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취준생이 고민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모든 단어들에는 본연의 어떤 의미들이 분명한 정확한 의미들이 있고 또 직무별로 혹은 직종별로 통용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평소에 자신들이 생각하던 이 의미가 뭐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 의미들을 모를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그 어떻게 해야 의미들을 접할 수 있고 네. 또 네. 이번 컨설팅에서 기획의 최종 의미는 무엇인지 갑자기 질문이 그렇죠. 많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이런 네. 질문들이 갑자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또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먼저 직종별로 통용되는 의미들을 모를 경우에 일단 면접에서는요 인사 담당자들만 면접을 보러 들어온다라는 이 편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1차 면접은 보통 실무자 면접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무자 면접에서는 현장에서 쓰이는 실무 지식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허. 그럼 이럴 때 우연찮게 실무 전문 용어가 갑툭튀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라는 갑툭튀. 이런 거죠. 예. 그럴 때 만일에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연극을 하시는 분들에서 예를 들어 기획이라는 단어들은 영업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갑툭튀를 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 되면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진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잘 알아듣고 바로 대답한다면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최근 사례를 보면요. 도서관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경향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현장의 언어들은 현장에 가야 들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현장에는 우리가 초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발로 갈 수 있습니다. 좀 멀면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예.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상황을 물어보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물어보시면 분명히 누군가는 답해주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 이런 부분들이 도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혹은 그 계획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보자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의 최종 목표는 바로 결과물이죠. 취업이 필요하실 때도 기획, 즉 계획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세우면 취업을 하실 때 분명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난주 혜정 학생은 지역마다 갖고 있는 전설 방송에서 들려주는 어떤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왔었습니다. 네. 자, 그럼 PD가 되고 싶은 혜정 학생의 기획서를 마저 살펴보면서 컨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가 있는 여행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봤어요. 네. 그런데 제목을 여행에 깃든 이야기로 일단 수정해봤고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일반 여행 정보 프로그램과는 달리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전설들을 모아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준다는 점이 있고요. 네. 둘째로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이 여행 장소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생생하게 함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만 받았던 그 초기 기획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네.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기획서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촉각적인 표현.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라디오 음원 방송에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라디오 방송이 청각적 요소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촉각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이냐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햇살이라는 소재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햇살이 우리를 밝게 비추고 있다. 이 문장은 시각적 요소를 나타낸 문장이죠. 네, 그럼 이거를 촉각적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사로운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다. 여기서 따사롭다와 부드럽다는 촉각적 심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촉각적 표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촉각적인 표현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양방향 소통 창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가령 무조건 나는 방송을 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듣기만 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 특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청자와의 어떤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은 있을까요? 네, 방송에 있어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따라서 제가 방송은 소통인 만큼 최대한 양방향 소통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여행에
여행지에 직접 가본 여행객을 게스트로 모셔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광지의 관련자를 초청하여 얘기를 나눠보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네, 다수와의 소통은 아니지만 다수와의 소통이 어렵다면 이 방법도 차선책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홍보에 대한 혹시 방안은 정해진 게 네, 일반인이 제작한 방송이라 초창기에는 인지도도 떨어지고 청취율도 낮을 것이라고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전략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방송을 다른 방송과는 차별화되게 구상하고 주변 지인이나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 방금 해주신 질문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쭉 이제 들어봤는데 보통 처음 어떤 기획들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들어보면 은연중에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거기다가 모든 기획서가 이미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어떤 기정사실화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예. 사실 현실은 이런 기획들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벽들이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방송에서는 이런 음원들은 아무도 안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냥 당장은 음원으로 된 기록물들을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남겨본다. 이 자체가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안 한 사람들에게만 그냥 들려주고 그냥 내가 만든 음원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한번 받아본다. 그리고 괜찮다면 만일에 이 프로그램들이 괜찮다면 지인들로부터 시작되는 바이럴 마케팅을 한번 계획해보고 시도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아가 간단하게 어떤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보고 한다는 이 모든 자체가 이 기획과 방송 프로그램 프로듀싱들을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라디오가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음원이 가장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뭐 시그널도 그렇고요. BGM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혜정 학생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BGM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찾아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제82조와 제83조에 판매용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은 되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는데요. 네, 첫째로는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음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예. 둘째로는 유튜브에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음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중음악은 좀 어려울 텐데, 그렇죠? 아직은. 네, 그 부분은. 대중음악은 아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1946년에 돌아가신 분 전 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70년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뭐 대중음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중음악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법적으로 사실 이 법이 82조 이래 들어오면 굉장히 무서워지. 그런 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무섭고요. 또 다음 섭외에 대한 어떤 질문입니다. 진행자 관련해서 혹시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섭외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크게 장소 섭외 문제와 진행자 섭외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장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라디오 녹음실, 편집실을 대여할 수 있는 미디어 센터를 알아보거나 프리미어 영상 편집기를 이용한 음원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따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적절한 진행자 섭외의 경우에는 조금 구연동화가 가능한 진행자나 밝은 분위기의 진행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때문에 방송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섭외하거나 교내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을 섭외한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혜정 학생에게 제가 처음에 미션을 드렸을 때 그리고 이제 대본을 들었을 때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데 사실 기획이라는 것은 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M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은 일단 필요 음원은 제가 봤을 때 한 5개 정도가 보입니다. 시작 시그널 정도 하나, 그다음에 전설 소개용 한 개 정도, 그다음에 특수 효과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떠둥 뭐 이런 그런 뭐 하는 거, 그리고 마무리 정도 하나, 그리고
저작권법 제82조에 의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려면 보상금의 지급을 인정받아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됩니다. 예.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여년이 지난 음원 그리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무료 음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해라고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타 여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예를 들어 첫 번째 장소는 학교 주변 강원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럼 거기에서 하겠다. 그리고 녹화 시간은 매주 월요일 날 오후 5시 이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못 박아놔야지 그렇죠. 정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예. 음원 편집 방안은 본인이 프리미어 영상 편집기를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편집을 하겠다. 그리고 진행자 섭외 방안은 교내 아나운서 지망생 중 1대1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프로그램 특징상 구현 동화와 밝은 느낌의 진행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섭외 불가 시 대안은 1인 미디어로 가겠다.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로 기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문답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 처음에 이제 혜정 학생이 그 기획한 원본을 제가 지난주였나요?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그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좀 뭔가 두루뭉술한 느낌이었지만 굉장히 구체성이 띄어지니까 훨씬 더 괜찮은 기획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본인은 그 처음 기획서 기억할 거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네, 사실 이 방송에서도 제 기획안 전부가 나간 게 아니라 일부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원본과 지금 정리해주신 수장님이 수정해주신 기획안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쵸.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프로그램 참 좋은 시간이죠. 네, 너무 다시 한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느끼게 되죠. 자, 소장님, 이 밖에도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컨설팅은 지금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부터입니까? 네. 기획의 꽃은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는데 예. 제가 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MD 즉 상품 기획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똑같은 구성 상품의 이름만 독특하게 바꾼 것으로 무려 1000% 이상의 어떤 매출 상승 효과를 가져온 입지전적인 어떤 역사를 세운 인물이긴 한데 요 자랑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해보도록 많지 하고 않으니까 자랑은 다음에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름도 없는 기획자의 좀 죄송하지만 평범하게 기획된 라디오 음원 프로그램에 딱 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평범한 기획의 MSG, 즉 조미료를 쳐서 좀 자극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일단 여행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사실 보통은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주변 먹거리라든지 숙박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숭고할 만큼 정말 평범한 그런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한 발 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주관적이고 별 쓸데없이 없어 보이는 각종 포인트를 한번 제공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게 가령 있을까요? 예. 이제 낚시 포인트. 뭐 실질적으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 낚시꾼 즉 조사들을 위한 어떤 음원 방송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낚시하면서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방송을 만들어 본다. 그럼 일단 콘셉트가 사실 쓸데없이 특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지니까 썸남 썸녀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 좋은 포인트. 귀가 솔깃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백할 썸남이 없어도 썸녀가 없어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20대에게는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옛 문헌에 보면 술 맛이 한 33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일 맛있는 술 중에 두 번째로 맛있는 술이 어떤 술이냐면 정말 경치 좋은 정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 딱 한 명이랑 둘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시한수업절이고 이 술이 두 번째로 맛있는 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맛있는 술은 뭐냐면 이 똑같은 장소에서 친구만 없고 혼자서 술 한 잔 마시고 시한수업절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서 술 마시기 좋은 포인트 이런 청승맞은 이런 포인트들을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외에도 별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이별 통보하기 좋은 포인트라든지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들을 특이하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주의보는 뭔가요? 그렇죠. 친절하게 알려주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포인트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지 해우 등
이런 동네만 가면 특히 네. 주의해야 할 각종 주의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니까 갈매기가 많겠죠. 그럼 갈매기 주의보를 발령을 한다. 가령 한 3단계다. 3단계 하면 뭐 과자 비슷한 것만 들고 있어도 갈매기가 뭐 돌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위로 치켜들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주의보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또 네. 우리나라는 좀 유명한 관광지다라고 하면 호객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면 그래서 호객행위 주의보도 한번 넣어본다. 특히 이제 여기 해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몇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코스별로 주의보를 알려주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기획안 작성해서 소장님께 컨설팅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도 열정적인 컨설팅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카운슬링 보여주실 건가요? 지금 시나리오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 시놉시스하고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어허. 요걸 가지고 다음에는 두 분이서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서 음원을 첫 회를 네. 한번 방송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DJ가 생각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취업신의 한 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센터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